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딸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새로운 꿈을 찾는 6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퇴직 후 다시 찾은 꿈. 제가 퇴직 후 처음 마주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출근길 지하철을 탔고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회사는 조촐한 퇴임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덕담을 건네셨고 후배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넘게 오고 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첫날 저는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TV를 틀어보니 평소 출근 시간에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제야 진짜 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느라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문을 정독하고 낮잠도 한숨 자고 오랜만에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원에는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과 운동을 하러 나온 어르신들이 있을 뿐 제 또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출근을 하고 있겠지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몇 장 넘기지 못한 채 덮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친구에게 연락을 해볼까 싶어도 다들 아직 일하는 중일 텐데 괜히 방해가 될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아내도 자신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아내는 일상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저는 말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게 없었으니까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집안에서의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나는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한 후 첫 몇 주는 그냥 쉬면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동네 한 바퀴도 돌면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휴대전화가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퇴직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울렸는데 말이죠. 회의 요청, 급한 보고서 작성, 거래처 미팅 일정 조율, 심지어 퇴근하고 집에 있어도 회사에서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가 울려도 보험 상담이거나 광고 전화뿐이었습니다. 한때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깊어질 때쯤 나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 후의 삶이 마냥 편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해야 하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퇴직 후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이제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각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보면 동네 어귀에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보였지만 그 자리에 서기엔 아직 어색했습니다. TV를 틀어도 예전처럼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어도 몇 장 넘기지 못한 채 덮어버렸습니다. 운동을 해볼까 싶어 공원을 걸어도 그저 걸을 뿐 무언가 채워지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동창들을 만나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연락을 하려니 망설여졌습니다. 다들 바쁠 텐데 내가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나는 이제 회사에 다니지도 않고 새로운 계획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만남을 미루고 또 미루면서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한번 다시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림? 한때 나는 그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낙서를 하듯 그리곤 했고 젊었을 때는 한동안 진지하게 배워볼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림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그게 가능할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랍을 뒤졌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모를 오래된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과거의 제 그림들이 남아있더군요. 젊었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렸던 연필 스케치들, 친구의 얼굴, 공원 풍경, 그때는 그저 재미로 그렸던 것들인데 그림을 보고 있자니 그때의 감정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걸 참 좋아했었지.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잡았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연필. 나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렸던 선이 이제는 어색하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선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손을 움직였더라,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해질수록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공허한 마음에 휩싸였던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아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할 일이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컵, 창밖 풍경,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살짝 스케치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손은 서툴렀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고 잘 그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는 생각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저는 무언가를 하는 나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인생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그림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정 한번 가볼래? 요즘 노인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차나 한잔하고 오자.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저는 마실 삼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에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를 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TV 앞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머니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대화 속에 문득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빠서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심심해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괜히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퇴직 후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비슷한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가방 안에 있던 스케치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어르신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어느새 한 분이 제 그림을 흘끗 보셨습니다. 어머, 참 예쁘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제 그림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저거 봐, 나도 저렇게 잘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노인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색칠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연필로 나무를 그려드리면 어르신들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색을 입히셨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림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 손주한테 보여주려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노인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제게도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운 옛날 이야기까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옛날엔 우리 집 뒤에 이렇게 큰 감나무가 있었어. 이거 봐. 색칠하다 보니 우리 마당에 있던 꽃 같네. 그분들의 기억 속 장면들이 종이 위에 그림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림을 통해 또 다른 가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참 즐겁네.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정에서 그림을 가르치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손에 힘을 주는 것이 어려웠고, 어떤 친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색을 칠하며 웃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복지관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색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색을 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 아이들은 자유롭게 색을 사용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그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정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복지관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색칠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지, 힘들게 그런 걸 해서 뭐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젊었을 때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위해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의 삶도 소중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퇴직 후 한동안 저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은퇴 후가 더 길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꿈을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저는 퇴직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혹시 젊었을 때 꿈꿨던 일이 있나요?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둔 것은 없나요? 그 꿈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